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슬기로운 캔틴 생활입니다. 제목은 어디서 카피를 해와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일단 캔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음료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대화를 한다든지 휴식, 그리고 각종 개인 음식 보관이라든지 요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응급 가방도 캔틴 쪽에다. 최근에 저는 올 초까지만 해도 커피를 하루에 한 10잔 정도씩 마셨는데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커피에서 다른 음료로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로 설명드리는 내용은 차, 첫 번째 칸에 준비되어 있는 차하고 그다음에 커피, 물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 보면 보이차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보이차가 차나무 잎을 발효시켜서 만든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효능은 취해서 술 많이 드신 분은 보이차를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보이차가 숙취해소 음료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쪽에서의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갈산 성분이나 카테킨 성분 같은 것들이 체중 감소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은 보이차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 못 주무시는 분도 이 태아닌 성분 때문에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불면증 해소도 하고 스트레스도 감소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 아니면 해독 기능, 저도 요새 좀 눈이 안 좋은데 안구 질환 예방 뭐 이런 걸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카페인을 좀 잘못 썼는데 카페인 성분이 좀 있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임산부나 위가 약한 사람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기차가 있는데요. 이것도 면역력 강화, 그리고 두뇌 건강, 혈중 콜레스테롤 LDL을 수치를 좀 개선을 해주고, 저도 약간 당뇨가 있어서 당뇨와 간 건강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기자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냉증 같은 앓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하고, 이것도 역시 임산부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조금 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차, 우리가 뭐 집에서도 많이 먹고 하는 보리차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서 두 개의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차들이 대부분 콜레스테롤 개선을 많이 해주고 혈액순환에 보리차가 효과가 있고요. 그중에 항염작용을 해가지고 박테리아 번식을 억제를 한답니다. 그래서 입에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리차를 많이 드셔야 되고,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이것 또한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냉한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라지 작두콩차가 또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도라지차 아니면 작두콩차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그 두 개를 적당히 섞어놨는데요. 이거에 대한 효능도 당뇨라든지 뭐 혈관, 피부 미용, 그다음에 비염이 좀 계신 분들은 비염 개선, 그리고 심장 기능 이런 거를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혈관 건강 때문에 어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사포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적혈구를 파괴하는 작용을 하고,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몸이 대체로 뜨거운 사람들은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미 녹차라고 되어 있는데 녹차 성분만 갖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도 피부 미용, 스트레스 완화, 탄닌 성분에 의해서 미세먼지 예방 이런 효과가 있고요. 이것도 충치 예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의해야 할 점이 카페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차가 카페인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방해나 복통,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이것 또한 임산부는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비스커스 차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능을 확인해 봤더니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있고, 피부 건강, 혈액 강화, 면역력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임산부나 당뇨병 환자는 섭취를 주의를 해야 하고,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 어지럼증을 유발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말한 하비스커스 차 포함해서 6개의 차 모두가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차를 찾고 처음에는 한 잔, 괜찮으면 두 잔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가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물을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먹어야 된다는 게 좋은데
차인데 이 차는 한 500cc에서 1000cc 정도가 뭐 적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또 많이 마시는 커피가 있는데 저희 GE 커피 머신도 있지만 계속 쓰고 있던 필립스 커피 머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추출하고 마시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기타 표시 장치가 어떤 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주에 보면은 여러 가지 L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 줄 수 있는 표시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커피 머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고요. 좌측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더블샷입니다. 그래서 추출 버튼을 2번을 빠르게 누르게 되면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물이 없다는 표시를 해준 LED 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적으로 그 물을 공급해놓은 관에 석회질 성분이 좀 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데 저희 거는 거의 항상 켜져 있고요. 여기 포션 마크가 있는 이 LED는 문이 열렸다든지 아니면 더럽다든지 그런 거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물 가득 참이라는 거는 요 표시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잘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은 확인이 좀 불가능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커피를 지금 먹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간단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 커피 머신 물 없음 표시가 아까 요 LED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항상 ON이 되어 있으면은 물이 없다는 표시고 그 표시는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트레이를 끄집어내면 이제 물을 보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배수물 가득 참은 LED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 꼭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꼭지가 5mm 이상 올라오게 되면 이 커피 머신 옆으로 물이 막 넘치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드시기 전이나 아니면 드시고 난 다음에 이 꼭지가 올라와 있으면은 밑에 철제 플레이트가 있는 트레이를 전체를 빼서 물을 버리고 다시 결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머신 문 열림이라든지 더러운 표시를 해주는 이 코션 마크가 있는데요. 전멸을 하거나 항상 켜져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멸을 하고 있으면은 찌꺼기 함이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문이 열려 있거나 이럴 경우이기 때문에 찌꺼기함을 2통을 버려주거나 열려 있으면 문을 닫아주면 일단 전멸이 끝나게 되는데요. 항상 켜져 있는 경우는 이 안에 오른쪽 문을 열면은 안에 찌꺼기 배출할 수 있는 이런 기후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동그란 모양의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그래서 찌꺼기를 압축을 시켜서 버리는 기능을 해주는 부분인데 거기 부분을 깨끗한 휴지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문을 한번 닫아봅니다. 그래도 계속 솔리드 온 되어 있으면은 두 번째로는 전원을 다시 뺐다가 한번 꽂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계속 온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걸 빼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리드 온 되어 있을 경우에 요 첫 번째에서 한 80% 정도가 해결이 되고요. 두 번째에서 추가로 한 10% 정도, 세 번째에서 거의 100%로 항상 불이 켜져 있을 때 상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물만 드시기 때문에 각각 옆에 있는 스위치들, 그러니까 우측 사이드에 버튼이 한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앞에 있는 LED하고 전체가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며칠 전에 얼음을 뽑고 싶었는데 얼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이 왜 안 나오지? 그리고 제가 거의 아침에 한두 번째로 오는데 얼음이 안 나올 리가 없어서 자세히 봤더니 요 주위에 LED가 꺼져 있더라고요. 이게 꺼지는 이유가 얼음 켜짐을 각각 스위치는 한 2초 정도 눌러져야 동작을 하고요. 이게 눌러져 있어서 얼음을 만드는 동작을 아예 그만둔 상태로 있어서 얼음이 꺼져 있었고요. 절전을 누르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 심볼이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기가 절약된다고 표시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온수 잠금은 어린이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잘못해서 뜨거운 물에 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온수를 사용 못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 자물쇠 모양의 LED가 켜지고요. 그리고 아무리 온수를 눌러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수하고 냉수에 대한 버튼은 물을 데우거나 아니면 차갑게 하는 기능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온수를 오프를 시키면
오프시키면 이 온수 LED가 다 꺼지고요. 냉수를 오프시키면 냉수 온도 레벨 LED가 다 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냉수를 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온수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캔틴에서 저희가 음료를 섭취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커피 머신 그리고 그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